저는 지금 임신 7개월째입니다. 요즘 들어 허리도 아프고 밤마다 다리가 붓고 솔직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든 시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발을 주물러주곤 했거든요.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 애기 만나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렇게 말하며 웃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저는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임신을 계기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주말마다 같이 아기 용품 매장을 돌아다니고 태명도 함께 지었습니다. 복숭아 어때? 우리 복숭아처럼 예쁜 애기. 남편은 제 배에 입을 대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남편에게 이상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시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매주 목요일만 되면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 2시, 심지어 어떤 날은 3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이해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집에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린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어요. 평소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화면에 떠오른 문자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객님이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 완료되었습니다. 택배 문자였어요. 저는 무심코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택배 온 거 없는데. 혹시나 싶어서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문 앞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에도 경비씨에 맡긴 것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배송 완료 문자가 왔는데 택배가 없다니. 샤워하는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핸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남편은 늘 저한테 핸폰을 보여줬고 숨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핑 앱을 열었습니다. 주문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제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 침대, 배송 완료,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주소는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구 XX동 123에 45번지.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크로를 내렸습니다. 유아용 이불, 배송 완료, 같은 주소. 젖병 세트, 배송 완료, 같은 주소. 아기 옷까지, 기저귀, 물티슈, 모두 같은 주소로 배송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지난 2달 동안.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욕실에서 샤워하는 물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급하게 핸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다시 누웠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여보, 목 좀 마사지 해줄까? 아니야, 괜찮아. 오빠 피곤할 텐데. 괜찮아. 우리 여보 편하게 해줘야지. 그 순간 처음으로 남편의 손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갑자기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균일한 숨소리 옆에서 저는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어요. 그 집은 누구 집일까요? 왜 우리 아기 물건들이 그곳으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늦게 들어오는 것과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목요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드디어 목요일이 왔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여보,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 꼭 먹고 일찍 자. 응,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자.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시계를 보고 또 봤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남편 핸드폰에서 봤던 그 주소를 운전기사님께 보여드렸어요. 손으로 적어둔 메모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가 흐릿했어요. 택시는 30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재개발이 예정된 구도심 지역.
저녁이라 거리는 어둡고 한산했습니다. 손님, 여기 맞으세요? 운전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3층짜리 빌라 앞,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 맞은편 골목 어귀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었고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8시쯤 익숙한 실루엣이 골목 저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익숙한 걸음으로 이 빌라를 향해 걸어왔어요. 마치 매일 오는 길처럼 제 심장이 귀에서 쿵쿵 울었습니다. 남편은 빌라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지 않고 현관 도어락 앞에 섰어요. 그리고 띠띠띠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마치 수백 번도 더 눌러본 것처럼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왔어. 많이 기다렸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재개할 때와 똑같이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일찍 왔네? 확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11월 밤 공기 속에서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배를 안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봤던 그 주소.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기 침대, 아기 옷, 젖병. 모두 이 집으로 배달된 거예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야근을 한다던 남편은 회사가 아닌 이곳에 온 거였습니다. 그럼 안에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남편은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로 오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아기 용품들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저는 그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들어가서 문을 두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요? 제 손은 떨렸고 뱃속 아기가 꿈틀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알던 남편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 문 너머의 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